왜 그들은 짐을 싸는가? 현대 한국 사회라는 거대한 메커니즘 속에서 은퇴는 더 이상 평생의 노고를 치하받는 영광스러운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회적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리는 비정한 선고이자 존재의 가치가 삭제된 채 맞이해야 하는 차가운 고립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울타리조차 없이 홀로 노후의 절벽 앞에 선 독거노인들에게 한국의 겨울은 유독 길고 시리기만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숨 가쁘게 변하는 디지털 문명에서의 철저한 소외, 그리고 무엇보다 노년을 성적 매력이 완전히 거세된 무채색의 박제로 규정하는 사회적 시선 속에서 그들은 생존을 넘어선 본능적인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들의 시선이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집중되는 곳이 바로 라오스입니다. 누군가는 표면적으로 저렴한 물가를 찬양하고 누군가는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을 예찬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뜨거운 인간적 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고단했던 삶을 뒤로하고 아날로그적인 옛 추억의 향수 속으로 걸어 들어가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울 새로운 인연과 로맨스를 꿈꾸는 그들의 속마음. 17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50일간의 체류기는 단순한 여행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 죽어가는 남성성을 되살리려는 한 노년의 절실하고도 처절한 인생 복원 프로젝트의 설계도인 셈입니다. 라오스의 매력을 심층적으로 논하기 전 우리는 한국에서의 노후가 얼마나 가혹한 전쟁터인가를 먼저 직면해야 합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평균 50세도 되기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지만 연금이 지급되는 60대 중반까지는 10년이 넘는 잔혹한 소득의 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은퇴자들은 경비, 청소, 배달 등 육체적으로 고된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며 젊은 시절 누렸던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을 송두리째 박탈당합니다. 월 평균 연금액 66만 원은 1인 가구,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곧 친구와의 소주 한 잔, 이성과의 소소한 데이트조차 사치가 되어버리는 빈곤의 굴레로 이어집니다. 바람 부는 거리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라는 어느 은퇴자의 고백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노년층이 느끼는 극심한 우울과 고립을 대변합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라오스는 경제적 구원과 품격의 회복을 동시에 선사하는 약속의 땅으로 부활합니다. 한국에서 170만 원은 한 달 생활비를 겨우 메우는 초라한 액수일지 모르지만 라오스 사바나켓이나 비엔티안의 노천 카페에서는 한 인간이 당당하고 화려하게 군림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이 됩니다. 비엔티안행 항공권이 17만 원, 하루 숙박비가 1만 4천 원 수준이라는 사실은 은퇴자들에게 단순한 절약을 넘어선 심리적 권력을 부여합니다.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는 깔끔한 호텔급 방에서 지내고 매일 저녁 시원한 라오 맥주와 풍성한 현지 식사를 즐기면서도 자산이 줄어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 이러한 압도적인 가성비는 경제적 결핍에 짓눌려 있던 노년의 외모를 가꾸게 하고 사라졌던 매너와 여유를 되찾아주며 비로소 타인 특히 이성과의 관계를 꿈꿀 수 있는 정서적 토양을 마련해 줍니다. 라오스가 선사하는 또 다른 강력한 마법은 시간 여행의 경험입니다. 초고속 디지털 사회인 한국에서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며 뒷사람의 눈총을 받던 노인들은 라오스에 들어서는 순간 수십 년 전에 자신감 넘치던 청년기로 되돌아갑니다. 비포장도로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소음, 골목마다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웃집 간의 정겨운 참견이 허용되는 풍경은 1970에서 80년대 한국의 향수를 자극합니다. 디지털 문명에서 낙오자로 분류되었던 그들은 손짓 발짓과 눈빛으로 소통하는 아날로그적 환경 속에서
다시금 세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메콩강변을 누비며 현지인들의 순박한 미소를 마주할 때 그들은 한국의 아파트 숲에서 잃어버렸던 사람 사는 맛을 회복하며 심리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이 라오스로 향하는 가장 은밀하고도 절실한 목적지, 즉 마지막 정열과 로맨스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사실 은퇴한 독거 남성들의 가슴 깊은 곳에는 한국에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남자로 살고 싶다는 불타는 염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60대, 70대 노인의 사랑은 흔히 노추저나 주책으로 비하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혈관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이성으로 인식되고 싶어 하는 본능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공원 벤치에서 의미 없이 시간을 죽이던 그들은 라오스라는 해방구에서 비로소 거세된 남성성을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라오스에서 한국 노인들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련된 매너와 인생의 경륜, 그리고 현지 기준에서는 상당한 경제력을 갖춘 매력적인 신사로 재탄생합니다. 특히 현지의 젊은 여성들이나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들과의 교제 가능성은 이들에게 살아있다는 전율을 선사합니다. 라오스 여성들은 한국 남성의 성실함과 안정적인 정서를 높게 평가하며 한국보다 훨씬 유연한 나이 차이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개방성 속에서 은퇴자들은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설렘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바나켓의 야시장에서 만난 한 60대 은퇴자의 실상은 이를 생생히 증명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숨죽여 살던 평범한 아버지였지만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면도를 하고 향수를 뿌리며 데이트를 준비합니다. 그는 현지에서 만난 20대 후반의 여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국에서는 얘가 투명 인간 같았는데 여기서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내가 여전히 남자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젊은 여인의 손을 잡고 메콩강의 붉은 노을 아래를 산책하는 그 짧은 순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폐기 처분된 부품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귀한 인간임을 온몸으로 체감합니다. 이들이 라오스에서 한 달, 두 달씩 달방을 잡고 장기 체류하는 진짜 속내에는 운이 좋다면 황혼의 마지막 반려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가 서려 있습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여행지의 일탈이 아니라 여생을 함께하며 서로의 고독을 보듬어줄 마지막 안식처를 찾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재혼은 자녀들의 상속 문제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라오스에서는 오로지 두 사람의 진심만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됩니다. 젊고 활기찬 현지 여성과 새로운 가정을 꾸려 그녀의 가족을 돌보며 다시금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존중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소멸해가는 생명력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가장 처절하고도 뜨거운 본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은퇴자들이 갖는 희망의 구체성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회성 성적 유의를 위해 라오스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가 박탈해버린 돌봄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지켜주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며 그 대가로 따뜻한 애정을 받는 관계. 라오스의 젊은 여성들은 한국 노인들에게 단순한 연애 대상 이상의 존재, 즉 잃어버린 생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구원자와도 같습니다. 노인들은 그녀들의 가족을 위해 작은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비로소 자신이 아직 사회적으로 유효한 생산자이자 강한 남성임을 실감합니다. 이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노인들은 한국의 골방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당당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장기 체류하는 여행객들의 하루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역동적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메콩강의 물결을 보며 체조를 하고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을 사서 함께 지내는 현지 연인이나 친구들과 나눠 먹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화 상대가 없어 온종일 TV 소리만 듣던 이들이 이곳에서는 서툰 라오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자극은 뇌를 깨우고 몸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한 70대 여행객은 한국에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고역이었는데 여기서는 오늘 만날 그녀와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느라 설레서 잠을 설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꿈꾸던 회춘의 실체입니다. 라오스의 아날로그적인 풍경은 이러한 판타지를 현실로 고착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한국에서는 돈으로 환상을 사는 행위라며 차갑게 비난받을 일들도 정과 인연을 최우선으로 치는 라오스의 정서 속에서는 인생의 극적인 반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노인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재력을 매력으로 승화시키고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지혜의 상징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젊은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다시금 사랑의 열병을 앓으며 밤을 지새우는 행위는 한국 사회가 그들에게 내린 성적 사형 선고에 대한 가장 통렬한 복수이자 저항입니다. 또한 라오스행을 택한 노인들의 마음속에는 한국 사회의 비정한 가족, 이기주의에 대한 반발심도 숨겨져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효도가 아닌 짐 취급뿐인 현실. 재산이라도 조금 있으면 자식들 간의 싸움에 휘말리고 없으면 천대받는 상황에서 그들은 결심합니다. 내 남은 인생과 자산은 오로지 나의 행복을 위해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라오스에서 만난 젊은 연인에게 건네는 선물은 자식들에게 빼앗기는 유산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확실한 행복의 피드백을 줍니다. 그녀의 환한 웃음과 따뜻한 포옹은 한국의 냉담한 가족 관계보다 훨씬 더 진실한 위안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아 마지막 황혼의 반려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각오까지 합니다. 라오스 현지에서 작은 집을 얻고 현지인들의 공동체 속에 스며들어 여생을 마감하는 꿈. 그것은 고독사가 예정된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최소한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인도적인 임종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라오스는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생의 마지막을 건 거대한 도박장이자 동시에 가장 아늑한 최후의 안식처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이제 연민이나 비난을 넘어선 깊은 성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라오스로 등 떠민 것은 결국 노인을 죽어가는 존재로만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매정함입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이성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며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그 본능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한계가 은퇴자들을 메콩강의 붉은 노을 아래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결국 은퇴한 독거노인들이 라오스로 향하는 행렬은 사라져버린 과거의 따뜻한 정서를 복원하고 한국의 비정한 현실에서 탈출하여 무엇보다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한 명의 인간으로 남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외침입니다. 그들은 라오스의 붉은 흙먼지 속에서 자신들을 반겨주는 젊은 미소들을 보며 죽어갔던 정열에 다시 불을 지핍니다. 설령 그것이 마지막에 부서질 신기루라 할지라도 한국의 차가운 거실에서 TV 리모컨만 만지다 외롭게 마감하는 생보다는 따뜻한 태양 아래 사랑을 꿈꾸며 활활 타오르는 생이 훨씬 더 인간답다고 그들은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은퇴자가 메콩강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내일 만날 인연과의 설레는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듭니다. 그들의 가방 속에는 고혈압 약뿐만 아니라 마지막 황혼의 연애를 성공시키겠다는 뜨거운 열망과 운명적인 반려자를 만날 행운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라오스는 그들에게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재건하고 거세된 본능을 재탄생시키는 신성한 재단이자 마지막 성소입니다. 그들은 지금 생애 가장 찬란하고도 위태로운, 하지만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도박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박의 끝에서 그들이 마주할 것이 무엇이든 적어도 그들은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살아있음의 뜨거움을 만끽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선택을 가벼운 유흥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생의 끝자락에서 던지는 가장 처절한 존재 증명입니다. 라오스의 시장 바닥에서, 메콩강의 낡은 보트 위에서, 혹은 작고 허름한 국수집에서 그들이 나누는 미소는 한국의 차가운 빌딩 숲에서는 결코 피어날 수 없었던 인간의 결정체입니다. 나이를 잇고 국경을 넘고 사회적 금기를 깨트리며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 중인 한 은퇴자의 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 한국에서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선배, 누군가의 전직 과장이었지만 이곳 라오스에서 나는 그저 사랑을 갈구하고 꽃을 선물할 줄 아는 한 명의 남자일 뿐이다. 이 자유를 위해 나는 내 남은 인생을 기꺼이 바쳤다. 이 고백 속에 담긴 무게감은 라오스행을 택한 수만 명 은퇴자의 공통된 심장 소리일 것입니다. 라오스의 밤은 깊어가고 누군가는 그 밤의 끝에서 자신만의 행운을 만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시 상처받고 돌아설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은 시도했습니다. 이 인생의 황혼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불태울 기름을 찾아 떠난 방랑자들이며 그 여정의 끝에서 만날 젊은 연인과 마지막 동반자는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구원의 빛입니다. 라오스의 밤하늘 아래서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닌 사랑에 목마른 청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메콩강은 오늘도 말없이 흐며 그들의 간절한 염원과 마지막 정열을 바다로 실어 나릅니다.